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시장 안팎의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또 미국은 아직 일요일이어서 이렇다 할 의미 있는 소식들 눈에 띄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통상적으로 12월에 주식시장의 반등세가 펼쳐져서 산타랠리라고 불렸던 것을 다소 아주 많이 무색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장세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상황은 여전히 그저 그렇습니다. 아래로 빠지려는 하방 압력을 어떻게든 버티려는 것인지 아니면 위로 뚫어내려는 상방 모멘텀을 어떻게든 만들려는 것인지 도통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은 17,000달러에 좀 더 달라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인데 과연 이게 상방향 돌파의 과정인지 추가 하락의 전조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12월은 주식시장에서 상승장이 펼쳐지면서 산타랠리라고 표현됩니다.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이 크든 작든 동조화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산타랠리도 기대됐던 건데 올해는 참 상황도 어렵고 예측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몇몇 데이터들이 공개가 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한국 시간으로 12월 23일 밤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PCE입니다. 현재 시장의 예측치는 연준의 예측치보다 낮은 상황인데 이게 예측치 수준으로만 나와줘도 다행이고 하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 참 마음이 또 한 번 흔들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FTX 사태 후폭풍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뽀글이 녀석은 미국 송환과 관련해서 별도의 법적 다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으로 바꾼 것으로 전해지면서 머지않아서 미국 송환이 이루어질 가능성 현실적으로 높아진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석 타령하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모습을 보였던 것과 사뭇 아주 많이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쩌면 뽀글이 엄마 아빠까지 미국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플 XRP 시세와 관련해서는 꽤나 전폭적인 기술 분석 하나가 제시가 됐습니다. XRP에 대해서 거의 인생을 건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분석가 다크 디펜더가 제시한 건데 XRP가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곧 세 번째 거대한 파동을 시작할 준비를 마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라도 이렇게 벌어진다라면 그러니까 차트적으로도 이렇게 흐름이 괜찮고 여기에 소송 이슈까지 긍정적으로 만약 벌어진다라면 그래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재료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석을 다루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희망회로 돌리냐 저게 저렇게 되겠냐 이렇게 셀프 낙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나름의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이 성공의 원칙을 다루는 모든 자기계발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의 비관은 모든 실패의 지름길이다. 모든 성공의 기본 전제는 스스로의 계획과 전략에 따른 희망 구축 그리고 그 희망을 현실화시키려고 추구하려는 노력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은 먹거리 복지 전문 NGO 우양재단과 함께 연말 기부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다소 심란한 그런 연말이지만 그래도 기부를 통해서 나눔의 의미를 행동으로 실천을 하다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나름의 의미 부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부 챌린지를 진행할 수 있게끔 그 계기를 만들어주시고 또 아이디어를 모아주신 여러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쌀을 비롯한 현물을 기부하실 때 필요한 주소, 또 현금 기부할 때 필요한 링크 등은 댓글 상단과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서 모금된 총 기부금과 그 사용 내역, 우양재단 측에서 그때그때 보고를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17,000달러를 뚫어내려고 힘을 모으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고꾸라지려는 하방 압력을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쨌든 지금 당장은 16,500달러 지지는 받아주고 있다라는데 자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29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조금 빠지긴 했는데 큰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고 여전히 42% 주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지금 대응하기가 참 간단치 않은 것은 분석가들 사이에서 전망이 완전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 아닐까 생각됩니다. 먼저 익명의 분석가 크립토 누베의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은 매우 강력한 매수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차트를 보면 좀 더 빠질 가능성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걸 누가 알겠는가? 아마도 비트코인은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보다는 좀 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매우 중요한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피보나치 786 부근에서 매우 중요한 지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에서 16,800달러 부근의 피보나치 786 부근에서의 지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할지 아니면 12,500달러 부근까지 다음 지지라인까지 후퇴를 하게 될지 이래저래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 강세장에서는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라고 그렇게 주구장창 외쳤던 익명의 분석가 프라핏블루는 이번 약세장에서 완전히 태세를 바꾸어서 10,000달러 폭락 가능성을 주구장창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17,500달러에서 17,700달러까지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10,000달러까지 바로 폭락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엄청 빠르게 나올 것이고 이건 트레이더들에게 더블탑 패턴이 나왔다라는 점을 확인시키면서 하락장을 펼쳐낼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약세 분석을 보면 현물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기도 한데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한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 미드텀 랠리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집해왔던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올해 12월은 트레이딩에 있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매우 느릿느릿하다. 지금 상황에서 뭔가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지금의 모호한 시장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냥 혹시라도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강박을 괜히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역시 인컴샤크의 관점에 동의하는 입장이고 미드텀 랠리 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하반기 대응을 저도 해왔었는데 이래저래 참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미드텀 랠리도 산타 랠리도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 희망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데이터적인 근거를 하나 찾아보자라면 한국 시간으로 12월 23일 밤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PCE는 CPI와 더불어서 연준이 정책 결정을 할 때 참고하는 핵심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CPI보다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물가와 관련된 요소를 반영한다라는 점에서 연준은 CPI보다 PCE 지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PCE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PCE가 연준이 목표로 하는 평균 물가 2%의 기준이 됩니다. 연준이 12월 FOMC에서 예측한 올 연말 PCE 수치는 5.6%이고 근원 PCE는 4.8%입니다. 현재 11월 월가의 전망치는 PCE 5.5%, 근원 PCE 4.7%로 연준의 전망보다는 조금 낮고 전년 대비 하락폭도 조금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발표되는 11월 PCE는 월가의 예측치대로만 나와준다라면 그렇게 크진 않더라도 나름의 안도랠리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라도 펼쳐질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고 1월에 발표될 12월 PCE까지 오른 것으로 나올 경우에는 이건 2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더 키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장은 곧장 경기 침체 가능성과 그 우려 확대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12월 23일에 발표되는 PCE 상황 체크와 더불어서 1월에 발표될 12월 PCE까지도 예민하게 바라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증시도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암호화폐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린 주역, 뽀글이와 관련된 속보성 소식들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뽀글이가 언제쯤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냐,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는데 월스트리트저널과 로이터 보도 내용을 보면 뽀글이가 미국 송환 이슈를 놓고 법적 다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바하마에서 체포된 뒤 수감 중인 뽀글이는 그동안 미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한 법적 다툼을 예고해 왔는데 이걸 완전히 뒤집은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뽀글이가 어쨌든 마음을 바꿔서 범죄인 인도에 동의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뽀글이에 대한 재판에 속도가 붙을 상황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뉴욕 검찰은 뽀글이에게 사기, 돈 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이런 8개 혐의로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뽀글이가 미국에 도착하게 되면 뉴욕의 브루클린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뽀글이의 혐의가 만만치가 않아서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년은 좋게 더 걸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뽀글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 방식을 선택한 것일까? 일단 2가지 정도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뽀글이 엄마 아빠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부분이 뽀글이에게 심리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뉴욕 남부지검은 뽀글이의 부모가 FTX 고객 자금 유용에 대해서 연루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존 레이 FTX 신임 CEO는 하원 청문회에서 뽀글이의 부모가 FTX에서 보수를 받아왔고 현재 뽀글이 엄마 아빠, 이 엄빠가 회사에 얼마나 연루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스탠포드의 교수라는 인간들이 자식 회사에서 보수를 받아가면서 자식이 희대에 사기를 치는데 공모했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건데 뽀글이가 자기 머리만 볶아버린 건 줄 알았는데 집안 자체를 콩 볶듯이 아주 크게 볶아버리면서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가능성을 생각해보자라면 뽀글이가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 양형 결정에 있어서 선처를 요구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FTX 사태 이후에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그래서 개인 지갑에 대한 관심도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저 역시 일부 장기 홀딩 물량은 디센트 지갑으로 옮겨놓은 상태인데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이 12월 31일까지 연말 송년 감사제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기존 할인 가격보다 3만원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단의 카드 클릭하시면 추가 할인이 가능한 구매 링크 포함해서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갑 사용법, 특정 코인 이체 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는 것보다는 가장 정확한 답변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장 안팎이 워낙 어수선해서 대부분의 기술적인 차트 분석과 전망, 어그러지는 것들 자주 포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와중에 다소 희한하다 싶을 정도로 요즘 XRP 강세 전망과 관련된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XRP 강세론자로 꼽히는 다크 디펜더의 경우에는 멘트를 좀 재미있게 제시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인내심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XRP가 3번째 파동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인내심을 갖기 어려워서 이렇게 밝힌다. 나는 지금 XRP가 2020년 4월 이후부터 줄곧 매우 중요한 지지라인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 XRP가 이 지지라인을 좀 더 지지를 받아주는 점이 확인이 되면 거대한 사이클의 3번째 파동이 시작될 것이다. 우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시나리오를 이미 알고 있다. 다만 이건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장기 XRP 홀더들 듣기 좋은 말을 날려줬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잠깐 보면 XRP가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2020년 4월 이후에 거대한 지지라인을 확보하고 있고 동시에 상단의 저항 라인을 지금 뚫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대칭 삼각 패턴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다크 디펜더는 상단의 저항선을 2번째 파동의 조정 파동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정리하면 2번째 파동이 삼각 수렴으로 잘 마무리가 되고 기존의 장기 지지라인을 잘 받아주면 3번째 거대한 파동이 나올 거라는 건데 이건 내년 상반기에 $2 이상 돌파하는 힘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소송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 어느 시점에 나올 가능성도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적인 상황과 이 같은 차트적인 상황이 묘하게 섞이면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상황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답답한 연말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또한 지나고 보면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만큼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나름의 전략에 따라서 시장 대응도 잘 하시고 추운 겨울에 건강도 잘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